로우킥으로만 상대를 전투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발차기의 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한 방씩 얹힐 때마다 앙! 하는 기압과 함께 둔탁한 파열음이 퍼집니다. 100%의 파워로 채찍처럼 휘갈기는 로우킥. 온몸으로 전파되는 짜릿한 고통에 파이터조차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이 잔인한 구타의 주인공은 Y2K라 불리는 무에타이 챔피언 욤카이카오 페어텍스. 데뷔를 한다면 반응보다 빠르게, 들어서 막는다면 킥 블락 자체를 부셔버리는 로우킥의 달인으로 우성훈의 원챔피언십 데뷔전 상대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과연 태국에서 정점을 찍은 낙무아이가 죽일 각오로 킥을 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오늘은 쇠파이프 다리로 뼈를 분쇄시키는 로우킥 마스터 욤카이카오 페어텍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차도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의 차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못 먹고 자라가지고 조만한 것 같은데 그냥 잡힐 수 있으니까 1년 어떻게 되겠습니다. 죽보랑 죽게 되는데 교복이 당일을 봅시다. 야, 오랜만에 또 저와 동갑인 선수를 소개하게 되었네요. 1991년생인 욤카이카오는 아버지와 함께 방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무에타이를 배우고 싶었지만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고 12살이 돼서야 허락을 얻었으나 이번에는 체육관에서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태국 낙무아이들의 경우 보통 4, 5살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의지가 남달랐던 카이카오는 무려 6번이나 체육관을 찾아간 끝에 가까스로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으니 당시 페어텍스 체육관은 전문 선수들을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에 초보자가 감당하기에는 강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된 훈련으로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던 카이카오는 결국 일주일 만에 그만두기로 하는데요. 심지어 체육관에서도 카이카오가 나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강곡한 설득으로 끝까지 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다잡은 카이카오는 이후 무에타이 선수로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맥스 스타디움 65kg급 챔피언을 차지하고 20대 초반까지 85전 이상을 치러냅니다. 그리고 카이카오는 무에타이 시장이 틀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여 MMA를 해보기로 하는데요. 지금이야 원챔피언십이나 로드 투 UFC를 통해 태국 MMA 파이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낙무아이가 종합격투기에 도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MMA 프로에 도전한 카이카오는 본토 무에타이의 위력을 증명합니다. 그는 그라운드로 끌려가며 위기를 맞이하지만 회심의 복부니킥 한 방으로 기막힌 역전에 성공합니다. 당시 카이카오는 잠깐 배운 주짓수 말고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레슬링 공방에서 빰 클린치밖에 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승리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카오는 훗날 로드 투 UFC에서 박현성과 싸우게 되는 톱 키우람과 만납니다. 테이크다운 걱정이 없는 타격가들의 대결, 번개같은 어퍼투가 깊숙하게 꽂힙니다. 보통 앞발을 손처럼 쓰는 낙무아이의 경우 로우킥 방어와 앞발 활용을 위해 뒷중심을 사용하지만 공격적인 카이카오는 앞중심의 사우스포 스탠스를 활용하고 특히 스트레이트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케이지로 박아버리는 카이카오. 정면으로 돌파하는 탱크 같은 전진, 카운터킥으로는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딥으로 거리를 유지하지만 기세가 넘어간 상황에서 영화 옹방 못지않은 화려한 액션이 나오는데요. 스피닝 엘보우가 출발하기 직전 스트레이트를 터뜨리면서 회전이 끝난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영화 같은 피니시를 연출합니다. 이처럼 10년이 넘는 무에타이 경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스탠스부터 MMA에 맞는 펀치 궤적까지 무에타이를 완벽하게 녹여낸 카이카오. 그는 다음 경기에서 레슬링의 또다시 취약점을 드러내지만 1라운드 종료 직전 사커킥 한 방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태국 무대에서 3승 1패를 기록한 카이카오는 이후 쿨룸 파이트에서 3경기를 뛰게 되는데요. 당시 20대 중반으로 신체 능력이 최고조에 올라 있었으나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결국 잘나가던 선수 생활을 중단하고 휴식기에 들어간 카이카오는 좀처럼 무릎이 나아지지 않아 트레이너로 살게 됩니다. 그는 선수를 포기하겠다는 마음까지 먹게 되지만 아직 보여줄 게 남았다고 판단하여 재활에 모든 시간을 쏟게 됩니다. 그렇게 몸 상태를 끌어올린 카이카오는 무려 3년이 지나서야 복귀전을 가지는데요. 때마침 원챔피언십이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복귀와 동시에 원챔피언십으로 입성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
3승 무패 존 싱크를 상대로 메이저 데뷔전을 치르게 된 카이카오. 탈모까지 생길 만큼 마음고생이 심했던 카이카오는 묵힌 한을 풀어내듯 화끈하게 돌격합니다. 잡아놓고 박아버리는 시원한 카운터. 약점인 레슬링 역시 많은 부분을 보완했고 오버훅 걸고 후리기를 노릴 만큼 자신감을 표출합니다. 그동안 깔리게 되면 좀처럼 밀어날 줄을 몰랐지만 그래플링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카이카오. 머리 움직임과 수반되는 크로스 카운터, 따라오는 리드 훅까지 타격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합니다. 시종일관 밀어붙이는 카이카오. 이런 전진 위주의 스타일은 태국 선수들의 공통점인데요. 무에타이의 경우 컨비네이션보다는 단발성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킥복싱보다 MMA에 어울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발에 의존하는 만큼 연타가 약하기 때문에 화력에 비해 패턴이 부족했던 카이카오. 뜻대로 풀리지 않자 숨겨뒀던 로우킥을 꺼내기 시작하고 수비 범위가 늘어난 싱크는 무리해서 전진합니다. 하지만 1년에 10경기씩 뛰는 낙노아이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인자강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정면에서 치고받는 구도에서는 밀리는 법이 없는데요. 결국 기세를 빼앗긴 싱크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돌진하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이처럼 앞손 훅을 비껴내는 기술적인 헤드워크와 킥거리에서 출발하는 초장거리의 스트레이트로 복귀전을 화려하게 장식한 카이카오. 경기 텀이 짧은 낙노아이답게 겨우 한 달 만에 출전한 그는 주짓수 베이스의 알렉스 쉴드를 만납니다. 로우킥으로 출발하는 카이카오. 하이킥쯤은 가뿐하게 흘려냅니다. 강력한 인사이드 로우킥, 발구름으로 파괴력을 올려주는 정석적인 자세입니다. 타격에서 상대가 안되는 쉴드, 벌써부터 이상이 찾아왔는지 과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공 태클을 쏴보지만 MMA 6년차인 카우카이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로우킥과 스트레이트, 이지선다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쉴드, 채찍처럼 휘감기는 하이킥, 한 방씩 걸릴 때마다 쫙 하는 타격음이 퍼집니다. 냅다 꽂아버리는 투쓰리, 동작 하나하나가 근육을 쥐어짜는 느낌인데요. 굳이 맞아보지 않더라도 짜릿한 고통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살아남기 위해 다리부터 잡아보지만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는 쉴드. 더 이상 반쪽짜리 파이터가 아닌 카이카오. 앞다리에 힘을 실은 자세에서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양발을 걷는 듯이 밟는 특유의 리듬 속에 쥐어짜는 투쓰리가 장렬하고 이노키알리 포지션마저 죽음의 로우킥이 날아옵니다. 투수가 체인지업을 던지듯이 일부러 느리게 깔아준 다음 갑자기 풀파워로 휘두르는 카이카오. 이미 투지가 꺾여버린 쉴드, 작은 모션 하나에도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커버링을 날려버리는 미들킥, 복부와 앞면의 중간쯤인 어깨 라인으로 차는 것이 무에타이 미들킥의 특징인데요. 가드를 피해서 차기보다 막는 팔 자체를 부셔버리겠다는 살벌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로우킥을 맞을 때마다 전신이 휘청이는 쉴드, 다리 붙으면 로우킥, 의식하면 스트레이트가 당도하는 가불기에 걸립니다. 사실 MMA에서 킥을 마음 놓고 찰 수 없는 이유는 얇은 글러브에 의한 카운터의 위험과 입식보다 먼 거리에서 싸우는 만큼 발가락이나 발등 부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게스탄처럼 평생을 격투기에 올인한 태국의 경우 온몸이 쇠파이프처럼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 걱정 없이 킥을 남발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중거리 볼을 때리듯이 온 체중을 실어 휘갈겨버리는 카이카오. 엄습하는 고통에 나자빠지는 쉴드. 이제는 보는 사람조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상중하를 정신없이 넘나드는 카이카오. 무에타이와 주짓수가 만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로우킥의 경우 아무리 맞아도 기절을 안 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폭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3라운드를 맞이하는 두 선수.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카이카오. 포지션과 관계없이 쇠파이프 로우킥을 장렬합니다. 양다리에 마비가 찾아온 쉴드. 이제는 일어날 수조차 없는데요. 결국 이노키알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희귀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입식에서나 등장하던 로우킥 퍼레이드를 MMA에서 보여주며 2달 동안 2승을 거머쥔 카이카오. 기세를 몰아야 3개월 만에 출전한 그는 커리어 최강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드미트리우스 존슨에게 시련을 안겨줬던 와다 타츠미츠. 딥 챔피언 출신이자 무려 카이카라 프랑스를 꺾은 제야의 강자로 모든 영역이 뛰어난 전천후 파이터입니다. 특히 MMA적인 움직임이 부족한 카이카오에게는 와다처럼 노련한 스타일이 까다로운 상성인데요. 이 레벨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타이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전을 피하고 싶은 와다가 케이지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오버훅을 길게 걸지 못하는 카이카오. 맞잡기를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백까지 헌납합니다. 바디락을 잠근 채로 체력을 안배하는 와다. 손쉽게 그라운드로 끌고 갔기 때문에 같은 그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클린치를 떨쳐내지 못한다면 카이카오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주특기인 로우킥을 꺼내보지만 킥캐치 걱정 때문에 무게가 안 실리는 카이카오. 평소보다 신중하게 풀어보는 가운데 대치구도가 길어질수록 로우킥이 쌓여갑니다. 원 챔피언십의 경우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더라도 어그레시브에서 밀린다면 승리를 따낼 수 없는데요. 때문에 그래플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서브미션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그라운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서 침착하게 쫓아가는 카이카오. 기세를 보여주는 풀스윙. 스탠딩이 길어질수록 카이카오에겐 나쁠 것이 없습니다. 판정에서 이긴다는 계산인지 액션이 부족한 와다. 그만큼 마주봤을 때의 중압감이 상당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이렇다 할 장면을 가져오지 못한 끝에 스플릿 판정으로 카이카오가 승리합니다. 비록 내용은 아쉬웠지만 까다로운 와다를 잡아내고 원 챔피언십 3연승에 성공한 카이카오. 이어지는 상대는 4연승을 질주 중인 후용. 현재 UFC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90년대 중후반 태생의 중국 파이터로 산타 특유의 몸놀림과 탄탄한 기본기가 돋보이는 특급 신예입니다. 그런 패기 좋은 상대를 맞아 화력으로 눌러버린 카이카오는 모든 동작마다 카운터를 걸어버리며 차원이 다른 타격을 과시하는데요. 1라운드부터 피투성이로 만들 만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지만 얻어맞는 와중에도 무표정을 유지하던 후용이 그동안의 서름을 한 방으로 뒤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경기는 전혀 다른 흐름으로 펼쳐집니다. 충격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려지자 과감하게 달려들기 시작하고 시도하는 족족 테이크다운에 성공하면서 체력을 갉아먹은 것이죠. 카이카오 역시 치열하게 항전해보지만 MMA적인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하는데요. 결국 2, 3라운드를 일방적으로 내준 끝에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렇게 4년 만에 패배한 카이카오는 예상치도 못한 상대에게 일격을 허용합니다. 바로 원 챔피언십 데뷔전 무대인 신예이자 네임밸류로 봤을 때 무명에 불과한 양 감독의 제자, 대한민국의 우성훈 선수. 그것도 자신의 주전장인 스탠딩에서 심지어 18초 만에 KO를 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우킥 이후 밸런스를 잡으려는 찰나에 맞은 만큼 딱히 변명의 여지도 없었는데요. 한 번만 더 진다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16승 3패에 구르다르샨 망가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카이카오는 승리보다는 싸움 그 자체를 즐기듯이 승패를 떠나 자신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굳이 테이크다운 방어에 신경 쓰지 않고 과감한 동작들을 아낌없이 쏟아내던 그는 뒤를 잡힌 상황에서 웃음을 지을 만큼 동남아 특유의 즐기는 모드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포지션과 관계없이 팔꿈치를 자유롭게 꽂아 넣던 카이카오는 테이크다운 약점마저 자신있게 극복해내는데요. 그렇게 호쾌한 스윙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나 하필이면 역대급 오심이 발생하면서 스플릿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물론 심판의 실수도 경기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1승과 3연패라는 극명하게 다른 기로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카이카오. 그의 하락세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으니 MMA에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어깨로 매치기에 넘어간 다음 그대로 희루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4연패에 빠져버린 카이카오는 스스로 한계를 느꼈는지 22년 이후 MMA를 뛰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본무대로 돌아간 그는 23년 무에타이 시합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발차기가 가장 강하다는 무술, 무에타이의 위력을 증명한 요카이카오 페어텍스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원 챔피언십이 동남아 시장에 자리 잡고 나서야 태국 선수들이 MMA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낙무아이들의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킥복싱 챔피언이 UFC를 점령한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태국 선수들의 약진도 두드러질 것 같은데요. UFC에서도 가장 희귀한 스타일이 키커인 만큼 만약 태국의 MMA 인프라가 커진다면 앞으로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